안녕하세요. 송도클로버 교육학원 과학부 중등부 팀장 우상우입니다. 저는 오늘 신정중 2학년 과학 내신 분석을 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지를 확인했을 때 신정중 이번 중간고사 과학은 키워드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어렵지도 쉽지도 않았던 시험이라고 생각되며 또 고난도 문항의 수가 적지도 많지도 않고 적당하게 나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없었습니다. 우리 용어나 이런 부분에서 함정을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얼마큼 준비하고 내가 정말 개념을 얼마큼 잘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준비한 만큼 점수로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느껴지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정중 이제 시험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별 4개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중에서 특히 많이 나왔던 그런 특징으로는 저희가 시중 교재에서 볼 수 있었던 대표 유형과 그리고 대표적인 이미지 자료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또 그다음에 중상 난이도 문제의 수가 매우 많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용어 함정이 정말 적은 편이었고 또한 단수 암기 문제의 수도 매우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 난이도 문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신정중 같은 경우는 일단 근방에 있는 학교랑 비교했을 때 되게 무난한 수준이었고요. 그렇지만 예송중이나 해송중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어렵거나 아니면 되게 까다로운 지문들 혹은 새롭게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무난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신정중은 고질적으로 주기율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정중에서 나오는 이런 대표 문항들은 곧 풀어드릴 거고 특별하게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준비한 만큼 그 준비가 바로 점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중에서 이번에 조금 특별했던 문제들 제가 3가지 정도를 풀어드릴 거예요. 우리 고등 연계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좋았던 문제들이 있는데 객관식 5번 문제에서 이제 가 지문을 봤을 때 원자액의 전해량이 플러스 11이라는 점을 통해서 이게 나트륨 원소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등 과정에서는 원자액의 전해량을 통해서 원소의 원자 번호를 결정하는 거는 굳이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원에서는 시험 대비를 할 때 주기율표를 통해서 원자 번호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각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리뷰 테스트 등에서도 출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했다면 신정중 친구들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2번째 함정 문제를 좀 봐보면은 객관식 10번에서 이온 모형이 어떻게 잘 올바르게 짝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보면 당황할 수 있는 게 플러스 3, 플러스 8 원자액의 전하량을 보면서 원소의 종류도 찾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심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자의 수와 원자액의 전하량만 비교했을 때 이게 전자를 받은 건지 잃은 건지 그 전하량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온의 생성 과정을 이해했던 것과 그리고 적절한 고등 과정이 연기가 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정말 쉬웠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 17번이 저희 신정중 친구들이 가장 많이 오답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오매 법칙과 관련된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유형 3가지의 그래프는 익숙하지만 보기 3번과 보기 5번에 나왔던 보기들은 처음 보는 그래프 유형이라서 좀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필수 개념으로는 오매 법칙을 우선적으로 이해하여야 되고 비례, 반비례 관계를 알고 이 비례, 반비례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간단한 수식을 변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했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주말 시험 대비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런 등호를 포함한 식에서 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였지만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더 잘 그리고 어렵지 않게 바로 풀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결국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면서 다양한 문제를 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 좀 저희가 많이 연습을 한 뒤에는 이제 개념 이해를 적절히 녹여들 수 있게끔 연습하는 방법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신정중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라면 일단 1순위로
다음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3단원과 4단원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으로 암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범위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암기가 많다는 건 그거를 알아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꼭 시험 범위 체크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말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암기보다는 항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되며, 이해가 끝난 뒤에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중 개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시중 교재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문제들에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과서랑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대표 탐구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숙지하는 게 좋을 거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지문에 대해서 보기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관련된 보기의 문항들,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많이 기억하고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념이 끝났을 때 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은가? 출판사를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출판사별로 포함된 탐구 내용과 포함되지 않은 탐구 내용이 들어가므로 우린 출판사를 가장 먼저 풀어보고요. 신정중 같은 경우는 신유형보다는 기존 유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지문들 그리고 다양한 보기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먼저 풀어본 뒤에,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실력이 쌓인 뒤에는 고난도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정중 중간고사 과학 문제에 대한 내신 분석을 진행했고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에서는 꼭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